이번 강의는 투약간호입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간호의 목적, 고위험 의약품, 주의를 요하는 약물, 약품관리, 정맥주사요법, 정맥주사 합병증,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 합병증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약간호의 목적입니다. 투약간호는 투약과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로서 투약 전, 투약 중, 투약 후 등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 투여를 위한 간호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투약간호의 목적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으로 건강을 회복 증진시키고 고통이나 불편을 경감시키며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약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약하기 위함입니다. 투약 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확실한 처방을 인지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을 투여 중이나 투여 후에는 약물 반응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투약 후에는 반드시 투약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는 정보를 습득하여야 합니다. 투약 시 유의사항 및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처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구두전화 지시 시 확인하여 서면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5라이트 지침을 투약 전, 즉 약장에서 꺼낼 때, 봉투에서 꺼낼 때, 약장에 넣을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여 시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환자 상태 확인 후 약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투여 후에는 환자의 반응,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여 시 불편감 호소 시 투약을 즉시 중단하고 투여 후에는 기록을 반드시 하고 환자의 약물을 병실에 두고 오지 않아야 합니다. 5라이트란 정확한 약, 정확한 환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방법, 정확한 시간에 투여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여 후에는 반드시 투약 기록을 남기고 환자에게는 투약 교육을 시행합니다. 투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법입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간호관리자와 의사에게 즉시 보고를 하며 영향을 주는 발생 가능한 약 반응의 경과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수행된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투약안전사고보고서 및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피드백하여 재사고를 방지합니다. 투약 시 환자 확인입니다. 개방형 질문, 즉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하여 환자가 직접 이름을 말하게 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는 침상 발치에 환자 네임카드로 환자를 확인 후 손목에 있는 환자 식별 팔찌로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 후 투여를 합니다. 정확한 투약을 위한 약품 정보에 대한 확인은 병동간호 인계 시스템에서 처방된 약물을 클릭 후 약품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약품 정보 화면에서 약물의 모양과 성분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약 후 투약 기록 화면에서 약물 투여 시간에 해당되는 투약 기록을 합니다. 환자에게 하는 투약 교육입니다. 임상정보 복약지도 환자 관리에서 환자 이름을 클릭하고 교육하여야 할 약물명을 클릭한 후 복약 설명서를 인쇄 후 환자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고위험 의약품입니다. 고위험 의약품은 처방, 조제, 투여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작용 확률이 높은 약물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약물로서 고농축 전해질, 헤파린, 인슐린 등이 있습니다. 고농축 전해질입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심장 박동 이상, 구토,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있으며 단독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희석 후 사용 경고문을 부착하여 타약제와 분리 보관하고 고위험 의약품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사용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헤파린은 혈액응고 제제로서 혈전, 색전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컨티뉴어스 인퓨전 시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며 투약 전에 APTT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결과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합니다. 부작용은 출혈이며 IM은 절대 금지이고 주사 후 문지르지 않습니다. 용량 오류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용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헤파린 또한 타 약제와 구분하여 분리하고 고위험 의약품 표기를 하여 보관합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 14일간 유효하며 개봉 후에는 의약품명 유효기간,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보관합니다. 인슐린은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혼합형 인슐린이 있습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은 5에서 10분 이내에 작용을 하고 한두 시간 후 정점에 이르며 3에서 5시간 지속됩니다. 작용 시간이 짧아 식사 직전 바로 주사하고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지속 시간이 짧아 저혈당 위험이 크지 않고 물처럼 투명하고 정맥 주사나 인슐린 펌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노보레피드, 에피드라, 휴마로그 등이 있습니다. 속효성 인슐린은 주사 후 15분 이내에 작용하고 2에서 3시간 후 정점에 이르며 4에서 6시간 지속됩니다. 정맥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에도 사용 가능하고 중간형 인슐린과 섞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휴물린 R 등이 있습니다. 중간형 인슐린은 렌텐 인슐린과 MPH 인슐린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MPH 인슐린만 사용됩니다. 레귤러 인슐린에 중성 프로타민이 첨가되어 24시간까지 지속시간이 연장됩니다. 주사 후 1에서 3시간 후 효과가 나타나고 6에서 12시간 정점에 이릅니다. 정맥 주사나 인슐린 펌프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MPH는 초속효성, 속효성 인슐린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휴밀린 N 등이 있습니다. 지속형 인슐린은 피하 주사 후 3에서 5시간 후 효과가 나타나고 10에서 16시간의 정점에 이르며 24에서 36시간 작용합니다. 최고 작용 시간이 없고 24시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흡수되므로 기저 인슐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란투스, 레버미어 등이 있습니다. 혼합형 인슐린입니다. 시력장애나 손놀림이 쉽지 않아 인슐린 혼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중간형 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을 다양한 농도비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입니다. 초속효성 인슐린, 속효성 인슐린에 비해 흡수가 빨라 주사 후 15에서 30분에 작용하고 1에서 2시간에 정점에 이르며 작용 시간은 3에서 5시간 지속됩니다. 식사 직전에 주사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식후 저혈당 빈도를 낮춰줍니다. 노보믹스, 휴마로그 믹스 등이 있습니다. 바이알 타입과 펜 타입이 있어 사용하기 적절한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인슐린 주의사항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저혈당, 고혈당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 과민반응,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의약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 장소에는 고위험 의약품을 표기를 하고 미개봉 인슐린은 냉장 보관하여 유효기간 표기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개봉 후에는 실험 보관하고 28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의약품명, 유효기간, 개봉일자 등을 라벨링합니다. 펜슬 타입은 환자별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방법입니다. 인슐린을 흔들지 말고 양손 바닥에 놓고 두세 번 굴려서 준비를 합니다. 인슐린의 종류와 약병을 확인하고 농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금식일 경우는 의사와 상의 후 투여를 하고 혼합형으로 투여를 할 경우에는 RI를 먼저 뽑고 MPH를 뽑습니다. RI만이 정맥으로 투여 가능하고 26게이지 주사 바늘은 90도, 24게이지 주사 바늘은 40에서 60도로 피하 주사합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입니다.
상완 측면과 배면, 복부 대퇴의 전부, 둔부의 시계 방향으로 주사를 합니다. 4에서 6주 동안에 한 번 투여한 곳은 다시 투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사 부위를 계속 바꿈으로써 주사 부위의 위축 비율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주의를 요하는 약품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약물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향균제,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성분으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를 우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됩니다. 대표적인 마약 약물로는 페치진과 모르핀이 있으며 페치진은 정맥 주사 시 페인팅 유발이 가능하므로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하고 슬로리하게 다이렉트 IV 하거나 수액에 믹스하여 IV 드라핑하여야 하고 투여 후 호흡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몰핀 또한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여 후 호흡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호흡수 10회 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약은 항상 마약 처방 전을 약국에 내려야 하며 약물명, 용량, 용법이 정확하게 적혀 있고 의사의 서명을 받아 내립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입니다. 마약은 항상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마약 금고에 넣어 보관을 하여야 하며 열쇠는 항상 듀티 차지가 목에 걸고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마약 장부를 만들어 입출구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매 듀티마다 인수인계합니다. 개인별 마약 봉투를 따로 담아 보관을 하며 마약 반납은 남은 약을 주사기에 재어 개봉일시, 약명, 용량, 이름을 기재하여 마약 금고에 반납 시까지 보관하였다 반납합니다. 마약 반납입니다. 마약은 24시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별도의 마약 봉투에 넣어 반납 마약용 라벨을 부착하여 마약 장부에 기록한 후 약국에 반납하고 마약 대장에 약사 서명을 받습니다. 마약 파손 시에는 사진을 찍고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여 마약 파손 보고서와 함께 약국으로 보냅니다. 원내 마약 종류입니다. 외용약으로는 펜타닐 패치가 있고 몰핀, 페치진 등의 주사제가 있으며 경구용 약으로는 코데인, 하이코돈, 옥시코돈 등이 있습니다. 원내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주사용으로는 디아제팜, 미다졸람, 로라제팜 등이 있고 경구용으로는 아프라졸람, 클로르디아제팜, 디아제팜 등이 있습니다. 향균제는 신장이나 간을 통하여 대사 배설되는 약물이 많으므로 신기능이나 간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고 신독성이 있는 경우는 희석하여 천천히 투여하고 사용 전 과민 반응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 전 반드시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혈압, 활력 징후, 체중,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고 부종, 피부의 긴장도를 관찰하여 투여하여야 하며 야뇨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침에 투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넷째, 약품 관리입니다. 주사약은 약품별로 약칸에 보관하고 약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약품에 환자 이름을 기입하여 보관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주사약은 날짜, 시간, 환자 이름, cc당 용량, 희석한 용량을 기록하여 냉장 보관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개봉일시를 적어서 보관하고 앰플약은 개봉 후 남은 약은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경구약은 메디케이션 카트 안에 개인별로 보관하고 시럽 제제는 매 투약 시간마다 환자 이름을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게 각각 투여하며 약장에 장기간 투약되지 않은 약이나 퇴원 환자 약장은 수시로 정리합니다. 수액은 수액 정리 시 최근 것이 뒤로 가도록 정리하며 수액은 사용 직전에 날짜, 호실, 이름, 혼합약과 용량, 주입 속도를 기입합니다. 개봉 후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응급약은 매 근무조마다 정확하게 인계하며 사용 후 즉시 보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약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냉장 보관 약품 관리입니다. 냉장고는 2에서 8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정도 관리를 통하여 냉장 온도를 기록합니다. 백신, 냉장 보관 항생제, 냉장 보관 필수 약물 등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며 인슐린은 개봉 전, 해파리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합니다. 처방약품 관리입니다. 빛에 민감하여 색깔 변화나 침전, 가스 형성이 되는 약물은 차광칸에 차광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말초 정맥 주사입니다. 말초 정맥 주사의 목적은 수분 전해질, 영양 공급과 산염기 균형을 맞추고 자극이 강하지 않은 약물 주입 시 약물을 희석해서 서서히 주입하고 약물의 빠른 효과와 폐혈증 대상자의 독소 해독을 위하여 사용되고 단기간 사용 시 말초 정맥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초 정맥 주사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말초 정맥 주사를 위한 카테터입니다. 카테터의 선택은 치료 목적에 맞게 가능하면 짧고 내경이 큰 카테터를 선택하며 수액 공급에 제한받는 환자는 20에서 24게이지를 선택합니다. 18에서 18게이지는 트라우마나 수술, 수혈, 고농도 수액 주입 시 사용이 되고 20게이지는 지속적이나 간헐적 주사에 모두 사용되고 수혈 시 사용합니다. 22게이지는 일반적 수액요법에 사용되고 케모세라피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4게이지의 경우는 소아나 노인 등 정맥이 약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집니다. 주로 사용하는 상지 정맥을 알아보면 디지털 베인은 수액 주입 시 최후에 선택하는 혈관이며 손가락의 외측을 고정을 잘하여야 하고 작은 카테터가 적당합니다. 메타카팔 베인은 디지털 베인이 합쳐져서 혈관을 형성하고 정맥 주사 시에 흔히 사용하는 혈관이며 첫 수액 주입 시 이곳부터 사용합니다. 노인은 부적절한 조직과 피부로 인해 일열 발생이 쉽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팔릭 베인은 메타카팔 베인에 의해 형성되고 수혈에 가장 좋은 혈관으로 큰 카테터 사용에 적합합니다.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은 엘보 밑에서 세팔릭 베인과 합쳐지는 전환의 안쪽에 위치한 혈관으로 큰 카테터를 사용할 수 있고 수혈에 적합합니다. 바실릭 베인은 손등에서 시작하여 전환 안쪽에 척골을 따라 올라가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정맥 주사 시 자주 놓치는 혈관이지만 팔을 굽히고 팔목을 안쪽으로 오므리면 잘 보입니다. 정중 전환 정맥은 손바닥에 있는 정맥 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박 앞쪽의 척측을 따라 상행하여 척측 피정맥이나 정중 주피 정맥으로 합쳐집니다. 잘 보일 경우에만 수액 주입에 적당하며 자주 변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혈관은 아닙니다. 미디안 세팔릭 베인과 미디안 바실릭 베인은 체열에 주로 사용합니다. 크고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쉽게 정맥 천자에 사용하며 큰 카테터 사용이 가능하고 상완에서 상완 동맥과 교차하기 때문에 동맥 천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맥 선택 시 주의사항입니다. 정맥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곱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정맥을 선택하고 고농도의 수액이나 약물 주입 시 바실릭, 세팔릭 베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맥 주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는데 고농도의 수액이나 약물, 높거나 낮은 pH의 수액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IV 사이트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지 나이, 진단, 과거 수술력, 치료력, 정맥요법 병력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정맥 주사 시 피해야 할 부위는 관절 부위, 경화된 정맥이거나 최근에 간염의 합병증이 있었던 부위, 억제대가 사용되는 부위, 정맥류 부위, 순환 부전이 있는 부위이고 하지는 활동에 지장을 주어 혈전성 정맥염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 부위, 유방절제술을 받은 쪽의 상지,
투석 환자의 아테리오 베이너스 션트가 있는 사지나 정맥 판막 주위와 두 정맥이 만나는 지점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맥 주입 후 간호입니다. 간염을 방지하고 삽입 부위를 관찰하고 니들과 수액 세트의 교환은 48에서 72시간입니다. 주입 속도를 관찰하고 수액병의 높이는 9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테터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수액의 모든 연결 부위를 확인해서 수액줄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수액이 주입되는 동안 합병증 상태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6번째, 정맥주사 합병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소적 합병증, 혈종이 있습니다. 주위 조직에 혈액이 스며드는 것으로 혈종 발생 시 적절한 압박을 가하여주고 사지를 상승시키고 초기엔 냉찜질을 하고 후엔 따뜻한 찜질을 해줍니다. 정맥염은 혈관 내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카테터 손상에 의한 혈관 자극에 의하고 자극이 많은 약물이나 수액 주입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제의 농도와 침투와 pH 등의 차이가 혈관벽에 자극이 되어 염증이 발생합니다. 바늘과 카테터 같은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혈액 속에 세균이 들어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열감이 있으면 찬 찜질을 하고 열감이 없고 부정만 있으면 따뜻한 찜질을 해줍니다. 침유는 카테터가 혈관 밖으로 이탈되어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샌 것으로 침륜 발생 시 먼저 카테터를 제거한 후 따뜻한 찜질을 하고 팔은 심장보다 높게 해줍니다. 일열은 베스컨트가 침륜되어 혈관 주위나 피하 조직으로 약물이 유출되어 피부의 세포 손상과 조직 괴사가 발생된 것입니다. 항암제나 자극이 강한 약물, 고농도 약물 주입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액을 즉시 중단하고 대부분 냉찜질을 해주고 빈그리스틴과 빈블라스틴은 온찜질을 해줍니다. 7번째, 중심정맥요법입니다. 중심정맥요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량의 정맥 주사가 필요한데 말초 정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고농도의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 정맥관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터널 카테터는 주로 응급으로 사용하고 TPN 주입 시 삽입하게 됩니다.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초 중심 카테터 PICC입니다. 바실릭 세팔리웨인으로 삽입하여 장기적인 수액 치료 TPN 항암제 주입 시 삽입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터널형 카테터는 피하 터널을 통해 서클라비안 또는 주글라 베인을 거쳐 SVC로 삽입됩니다. 장기적인 항암제 투여 시 사용되며 보통 6개월이나 수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메리평 포트, 케모포트입니다. 피하에 포트를 심고 후보 바늘을 사용합니다. 바늘 삽입 부위에 드레싱을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항암제 투여 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수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8번째, 중심정맥관 합병증입니다. 폐혈증은 병원균이 혈류 내로 침범해서 발생합니다. 폐혈증 발생 시 즉시 IV를 제거하고 다른 정맥을 확보하고 새로운 약과 수액 세트로 교환을 합니다. 혈액 및 카테터 T컬처 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정맥관 합병증으로 풀모너리 에데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액이 너무 빨리 다량 주입되어 폐포에 수분이 축적되는 것으로 주입 속도를 줄이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에어 엠볼리즘은 약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 폐 모세혈관을 막는 것으로 자심실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레프트 트렘델렌버그즈 포지션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카테터 엠볼리즘입니다. 카테터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순환 혈류를 떠다니는 것으로 주사 부위 위쪽을 토니켓으로 묶고 침상 안정을 시키고 혈관 조영수를 통해 제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합병증으로 스피드샥이 있습니다. 약물이 순환기 내로 너무 빨리 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신 반응으로 수액 주입을 중지시키고
증상에 따른 사학치료를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